노래를 끊고 3년 만에 불렀는데 이상하게 떨리지 않네요. 참 이상하네요. 저희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래세상원 한 10수년 우리 활동 같이 하는 활동 같이 하는 회원들인데요. 최선경입니다. 그리고 노래세상원의 대표 오래오래 맡고 있는 제 친구 큰 소리로 오영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두터운 토대가 되어준 활동이 저희 노래세상원 활동입니다. 4.3 노래도 같이 만들어서 부르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기억에 진짜 남아있는 것이 2008년 강정에 가서 직접 구럼비 바위 위에 무대 꾸미고 스피커 세워놓고 공연했던 그 기억들을 함께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청소년이 되어서 아빠랑 얘기도 안 한다는 우리 둘째 딸 오소연이 조그만한 손마이크 들고 2007년, 8년 그 구럼비 바위 앞에서 9년 바위 앞에서 노래도 불렀던 그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꼭 함께 하고 싶어서 무리한 부탁인데 흔쾌히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노래 두 곡 부를 겁니다만은 다음 노래는 너는 하늘이다. 아까 부른 노래는 꽃이 된다라는 노래였고요. 너는 하늘이다라는 곡도 이제 제가 만든 노래였는데, 저는 중산간 마을 조천의 대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 연못에서 수영하고 배 타고, 그 조그만한 연못에서, 그리고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 낭들이 다 젖어 있는데 그 젖은 낭을 굳이 맨발로 막 발아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놀았던, 그리고 그 시원한 바람을 맞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강정 바다 구럼비 바위 위에서 그때의 감정이 똑같이 되살아났었어요. 그 구럼비 바위, 원래 제주도 바닷가는 뾰족뾰족 현무암, 발도 못 대는 데인데 강정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구럼비 바위를 밟으면서 느꼈던 걸 너는 하늘이다라는 곡으로 표현해 봤었습니다. 제 삶이 제주에서의 제 삶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느낌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노래 불러볼까요? 큰 바람 지나 맑은 하늘, 늙은 팽나무 위를 맨발로 오르네. 수백 년 주름살이 발바닥을 간지르고 휘 바람이 분다. 아이야 오르라, 아이야 오르라. 너는 하늘이고 꿈이다. 아이야 오르라, 아이야 오르라. 너는 바람이고 평화다. 큰 바람 지나 맑은 하늘, 검은 개 바위 위를 맨발로 오르네. 수만 년 지난 세월 온몸으로 이기고 휘 바람이 분다. 아이야 오르라, 아이야 오르라. 너는 하늘이고 꿈이다. 아이야 오르라, 아이야 오르라. 너는 바람이고 평화다.
감사합니다. 원래 하는 한 번만 해야 되는데 2번 했네요. 퇴장해도 될까요? 뭐 퇴장해도 되지만 나가시기 전에 오늘 저희 이 자리가 부순정이 제주 녹색당의 2번째 도지사 후보가 되기 위한 뮤직 토크 자리이니만큼 뭐 사전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응원의 말씀이 정말 필요해요, 저한테.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고 가주세요. 정말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제 언니랑 저는 원에 2009년에 들어갔고 지금 활동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노래세상 원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언니를 되게 오래 봐온 사람인데 중간부터 저는 언니가 되게 뭔가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에너지들을 노래만으로는 언니가 해소가 되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되게 실질적인 실천과 활동들을 언니 안에 되게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거를 언니가 밖으로 제대로 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언니도 되게 제대로 살 수 있고 그 활동과 언니의 삶이 제주도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지금 도지사 후보를 결심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게 나오기 전에부터 저는 언니가 이렇게 도의회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노회한 우리 제주도 정치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입 바른 소리 하고 정말 그런 권위랑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렇게 제대로 된 말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되게 했었는데 이렇게 언니가 대뜸 도지사 후보로 나올 줄은 물론 몰랐지만 이게 시작이 돼서 언니의 그런 정치적인 활동과 그런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들에 되게 큰 발걸음과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언니의 모습을 항상 지지하고 저는 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영섭의 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순정이하고 대학교 때부터 같이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집회 가서 순정이는 노래하고 저는 기타 치고 하면서 4월 할 때 4월 시절에 뭐 삼산 시절에 뭐 아시는 분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후에 원으로 다시 합쳐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순정이가 계속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노래로 표현하는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좀 안 됐나 싶기도 하고 노래보다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노래로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제주도의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운 친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성경이도 얘기했는데 저도 도지사보다는 도의원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저는 그렇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었나?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네. 이렇게 아무튼 도지사 후보가 되어서 녹색당의 후보가 되고 진짜 제주도의 도지사가 되는 아니면 또 도지사가 되고 또 중앙 정계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바람을 다 받아 안는 후보가 될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1부는 일단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없어요. 혹시 모르지만 다음에 앵콜은 오늘은 없어서 호다닥 내려가서 이제 2번째 무대를 준비된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일 저녁에
사실은 누군가를 응원하러 어떤 자리에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현정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런 행사 사회가 처음이어서 좀 미숙하고 잘 못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순서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행사 구성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행사는 부순정에게 묻는다, 너는 왜? 라는 제목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부순정 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 행사입니다. 오늘 아까 1부 노래마당에서 두 곡의 부순정님의 노래를 들었고요. 2부에서는 영상마당, 그리고 3부에서 연주와 이야기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영상 순서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영상은 섬이 없는 지도 감독인 김성은 감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부순정님이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이 섬이 없는 지도라는 영화에 출연한 배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함께 감상하면서 부순정에게 너는 왜 도지사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좀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공항 두 개 짓는 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의 오름 수십 개를 깎아서 제2공항 짓겠다고 국토교통부가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름을 깎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암동굴과 철새도래지가 파괴되고 5개 마을의 주민들이 쫓겨나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주공항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의 공항시설이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공항시설을 확충하면 그 문제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다라고 프랑스 파리 공항공간 엔지니어링의 보고서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산의 오름 수십 개를 깎아서 두 번째 공항 짓는 일에 동의가 되십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없는 일인데 작은 섬에 공항 2개 짓는 일이 정말로 필요하겠습니까?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그 군사보호 지역을 새롭게 지정했다는 것은 제주도가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있는 제주도가 최전방이 되었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해군기지는 도대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해군기지는 도대체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해군기지는 도대체 우리 제주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까? 해군기지와 함께 벌써 4년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들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기 천막을 거의 지키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 그러니까 아침 집회 열심히 하고 있고 제주를 지키는 길 그 도보순례를 하고, 지난주에는 동쪽 지역 구자를 걸었거든요. 거기는 땅값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을 거라고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막상 직접 걸으면서 만나는 제주도민들은 진짜 이거 어떡할 거냐, 나가 뭘 하면 좋겠냐, 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어요. 내 인생에 제주 해군기지 지어지는 꼴을 보고 거기에 미국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이 들어오고 그 미군들이 제주도민 보고 뭐 노예다라고 놀리면서 지나가는 이걸 겪었는데, 내 인생에 공군기지까지 지어지는 꼴은 도저히 못 보고, 그래놓고 이 제주를, 평화의 섬 제주라는 이 헐뿐인 제주를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겨줄 자신도 없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싸워야 한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삼촌! 우리 친한경 사람 삼촌이 거기서 목소리 커사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원희룡과
그리고 막무가내 국토부한테 너네들이 공하면 우리들이 고만을 있을 줄 아느냐 명예 말을 할 거다 삼촌님. 원희룡은 물러내라. 제주도는 제주도 나와야 됩니다. 제2의 홍콩도 하와이도 마카오도 아닙니다. 오름 300여 개 가진 섬이 제주도밖에 어떤 어지 않음수가, 전 세계에 제주도밖에 어떤 어지 않음수가, 제주도를 제주도답게 우리 도지사든 도의회 의원이든 우리 제주도민들이든 제대로 지켜나가쿠다. 우리는 꼭 지켜사쿠다에 드럼수가 우리는 제주도를 꼭 고루코 찍고 깨봤어요. 우리는 제주도를 꼭 지켜사쿠다. 마무리 발언을 해사쿠다. 예, 저는 김도영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예. 이 곡은 저 클래식 곡이에요. 제 왈츠 안단티노라는 곡인데 순정 씨가 부탁을 하셔서 이 곡을 했고요. 일단 곡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또 나눈다고 하셔서 말은 길게 안 하고 다음 곡 소개 바로 드릴게요. 다음 곡은 가파도라는 곡인데요. 가파도의 그 풍경, 그 사계절을 표현했다고 좀 광범위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오늘은 전체 섬이라는 그런 주제로 가제목으로 좀 바꿔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예, 섬이라는 곡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빠르게 다음 3부 순서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아까 기타 연주해주신 김도영님께 한 번만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부 이야기마당에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아까 보셨죠, 부순정님, 네, 이고요. 그리고 강정에서가 아니라 강정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매주 거리 홍보를 하던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강정 친구들 사무국장 최혜영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매주 그 추운 겨울에도 기타 연주를 하시던 김도영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좀 자연스럽게 그냥 세 분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소개를 한 번씩 드리기는 했지만 거리 홍보를 언제부터 또 왜 함께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소개해 주시면서 자기소개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월부터 강정친구들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혜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일을 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거리 홍보에 함께 했고, 제가 사무국장이 되기 전부터 거리 홍보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전의 이야기들은 순정 언니가 이어서 해주실 겁니다. 그 강정에 수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 강봉균 마을 회장님이 경찰들한테 이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잡혀간 이유가 기부금법 위반, 강정이 힘이 되려고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냈는데 1,000만 원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반으로 강동균 회장님을 이제 끌고 가서 이제 가둬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이제 각 마을별로 반대 대책위가 있었는데 그 몇몇 분들이 주도가 돼서 이러지 말고 강정 마을도 후원하고 강정의 지킴이들도 후원하는 강정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 만들자고 해서 그걸 만들게 됐습니다. 2012년 말쯤에 12월 20날쯤 만들었고, 그리고 이 후원 회원들을 그럼 더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발이 너무 좁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명망 있고 막 그래서 막 다 쉽게 되는데 저는 진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낯가림도 심해가지고 그래서 2013년 1월 15일부터 시청에서 그 서명도 받고 후원회원도 모집해야지 하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박영인 씨, 영인 씨가 만들어준 홍보지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막 빨갱이라는 욕도 많이 들었고, 그 해군들이 갑자기 와서 시청에 와서 막 이렇게 판 막 깔아놓고 막 자기네 막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제가 막 깽판도 쳐보고 막 이랬는데, 사실 처음에 마음은 3달만 해보자. 3달만 해서 100명만 모으면 나 역할은 끝이겠지 뭐 이랬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100명은 커녕 10명도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무심하게 강정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 말만은 듣지 말아야지. 저 말을 안 들을 때까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했고, 5년쯤 매주 화요일 2시간씩 했는데 5년쯤 되니까 정말 과부하가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화요일만 되면 막 몸도 아프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 막 충전식 앰프 직접 우리 다 끌고 다니면서 짐 막 싸다니면서 했는데 그 끝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김동욱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속일리 사는데 자기가 음향 앰프를 다 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만 못 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치유받은 게 뭐냐면 그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해질녘쯤 되면 도영 씨가 옆에서 아까 그 노래들을 이제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땐 혼자 막 눈물도 찔찔 났다가 되게 막 말할 때는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시끄럽게 말했더라고요. 그 말할 땐 몰랐는데 너무 독하고 시끄럽고 괄게 말했는데 도영님의 그 기타 연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되게 위안을 얻으면서 이제 4년쯤 더 해서 올해 3월 첫 번째 주 화요일까지 거리 홍보를 하고 이제 급작스럽게 사실은 마무리하게 됐어요. 도영님한테도 그건 좀 제가 죄송하긴 하죠. 그만 말할까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 저요. 이런 내용은 좀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으면 저도 막 이렇게 나서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잘 못해요. 이렇게 좀 숙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으면 아마 좀 뒤로 빠졌을 거예요. 전혀 모르고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도영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그러니까 음질이 낮은 앰프로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앰프를 빌려줄 테니 좋은 앰프로 들리는 목소리와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해서 좋은 앰프를 이제 가지고 매주 와주셨어요. 예,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 있어도 소리가 막 안 좋으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갖고 계신 것보다는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은 있는데 나서는 걸 못해요. 우리 순정 씨는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데 그러면은 앞장서서 하시는 분 이런 분이 있으면은 뒤에서도 누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자그마하지만 그거라도 해야 저도 뭔가 이 사회를 살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뭔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한 구성원이라고 이렇게 떳떳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은 제가 마무리를 또 못 짓겠네요. 그러면 아까 연주하신 두 곡은 그 거리 홍보 때 연주를 하시던 곡인가요? 예, 그걸 자주 했고요. 그 첫 번째 나왔던 곡은 이제 클래식 아까 설명드렸지만 클래식 곡이에요. 왈츠 안단티노라는 곡인데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뭐 최근에 만든 곡이긴 한데요. 그때도 몇 번 했었긴 하는데 많이는 못 들어보셨을까? 이게 최근에 만든 곡이라서 가파도라는 곡하고 제 연주곡하고 뭐 기성곡들을 사람들한테 편안한 그런 곡들하고 해서 이렇게 뭐 반복되지만 계속 이렇게 했죠. 예, 예. 네. 저도 시청 근처에 살면서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매주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계속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녹색당 입당하기 전에 사실은 그 얼굴들을 봤기 때문에 또 녹색당에 함께하게 된 것도 있고 녹색당이라는 어떤 사회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게 거리에서 사실 소식을 전할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어떤 반응이었는지 좀 잘 들어주시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토크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그 저희가 매주 소식을 전하긴 하지만 강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매주 특별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전할 때도 있지만 2018년 관함식을 했을 때 그리고 어린이날에 해군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군 그 기지 안에 초청을 해서 무기를 잡고 이제 사진 찍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주시에 계신 사람들에게 했을 때 되게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되게 놀라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제주에 핵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해군 기지에
그런 부분들도 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핵잠수함이 들어왔다는 게 큰일이지만 그 한라산 너머에 있는 제주시 사람들까지도 이제 순정 언니가 마이크를 잡고 핵잠수함이 들어왔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할 때 놀라서 멈춰서 듣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 얘기할 때 다 반응들이 좋진 않고 그곳이 이제 횡단보도 앞이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제 들리듯 안 들리듯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비를 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1시간 정도 저희한테 이렇게 뭔가 가르치시려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재밌었던 건 매주 그 앞을 지나가는 일용직 노동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분이 순정 언니를 누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매주 만난 얼굴이니까 반갑게 늘 이제 용돈을 주셨습니다. 커피 사 먹으라고 1,500원, 1,000원씩 매주 주셨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뭐 따뜻한 음료수 사다 주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약간 충격받은 건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빨갱이라면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술 취하신 분들이 막아주고 너가 뭐 안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또 나이 어린 여성에 대한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을 거침없이 보여주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딱 바뀌니까 그런 분들이 쏙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그렇게 막 발언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 가본 건 아닌데 분위기가 그렇게 싹 달라진다는 것이 그게 참 놀랍다라고 직접 체감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에너지공학과 제대 에너지공학과 다닌다는 이제 20대 초반 남자분이 오셔서 참 막 가르쳐 주겠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핵잠수함 들어온 얘기랑 막 뭐랑 얘기하니까 몰라서 그렇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 되게 안전한 거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면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또 저도 그러면 제가 또 막 말이 빠르니까 막 재설명을 하니까 왜 자기 말 안 들어주냐면서 그래서 그럼 옆에 앉아서 같이 그럼 얘기하자고 해서 막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책에서 아니면 이론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막상 강정이라는 현장에서 그리고 그 주민들이 겪는 것은 고통은 그리고 두려움은 엄청 크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거리감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좀 그때 많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소리도 더 괄게 막 말해주고 막 피 끓는 사람처럼 더 막 애절하게 말하게 됐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네, 도영님은 어떠셨나요? 아까 하면서요. 저는 좋았죠. 일단 그런 일을 하면서 너무 좀 우울하게 하면은 뭐 너무 힘들기만 하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가기 위해서 그냥 가서 기쁘게 연주하고 순정 씨 얘기하는 거에 뺏어서 이렇게 딱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하고 그런 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뭐 하면서 뭐 힘들어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순정 씨가 말을 갑자기 이 피치가 올라가가지고 막 열이 나서 순정 씨가 힘든 적은 많은데 저는 그렇게 크게 힘든 적은 없었고 여하튼 순정 씨가 그렇게 순정 씨하고 이렇게 혜영 씨와 같이 있으셔서 그 시청에서 저도 혼자만 막 이렇게 박혀서 사는 성격이라 밖에 나오는 일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그 자리가 저는 아주 행복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네. 힘들다. 네, 밖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게 한 거리 홍보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이제 순정님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사실 나가서 어떤 것을 알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강정과 순정님의 인연도 또 궁금해집니다. 2008년도 아까 노래세상 1과 같이 촛불문화제에 초청되어서 그날 공연을 하고 저는 또 사회를 봤죠. 삼촌들 걱정하지 맙소. 나도 이제 앞장서서 이 해군기지 문제 앞장서서 노력하구다 가쿠다 해가지고 왔는데 2008년도에 근데 와가지고 설마 제주도에 해군기지 지서지겠나 뭐 어디도 안 되고 어디도 안 됐댄 하는데 설마 강정에 지서지겠나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살다가 점점 그것이 막 이렇게 진척이 되어가고 강정에서는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신문에서 평화버스 타고 강정 간다라고 1도 이동, 지금 정의당에 계시는 안경 점 하시는 선생님 이름 뭐죠? 그분이 앞장서서 그 광고를 내신 거예요. 버스도 직접 대절해서 1도 이동 사람들끼리 강정 가는 행사 있다길래 아이고 그때 막 봤던 아름다운 강정을 한 번 더 볼에 가사 켜? 꽃도 구경해야지 하면 버스 탄 가고 혼자 타고 갔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섞여 행렬을 포구까지 내리고 가는데에 옆에 막 군인들이 그 정경들이 막 서 있고 근데 막 나가보기에 파릇파릇한 그 밭을 밟고 서 있는 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 새끼들 어쩌고 저쩌고 욕하면서 막 당장 나오라고 막 너네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었다가 열이 막 받쳐가지고 앞에 계신 삼촌한테 아유 삼촌 저거 누구네 밭일까? 그러니까 삼촌이 저 우리 밭이요? 영어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그때 진짜 흙밭에서 일러당 온 그대로 흙 묻은 바지형, 뭐 신발형, 뭐 영영 허리구멍 영영영 휘척휘척 걸어가고 있다가 나가 누게 밭일 거 하나 저 우리 밭이요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이렇게 또 부끄럽고 속상하고 눈물도 나고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나마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행렬을 밭에서 이러던 삼촌이 같이 와서 하는 것은 이 힘이 해군 기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바람을 갖고 오셨겠는데 난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결심을 했죠. 뭐라도 꼭 해야겠다 해서 1도 이동 반대 대책위 모임을 하고 그 당시 1도 이동에 13명의 모임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대표였어요. 그래서 일요일 밤 12시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정 친구들 만들고 그 이후로 이제 쭉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시청에서 계속 발언을 하면서 뭐 4.3 얘기도 막 하거든요. 4.3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 근거가 어딨냐면서 그 되물으면서 제 안에 그런 그 제주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불안감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점점 쌓이게 되면서 더 강하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생기고 제2공항 문제가 터지고 뭐 천막 쳐지고 하면서 이제 저 같은 사람,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 자리 중간중간 앉아 계신 여러분들, 녹색당원분들이 김경배 옆에서, 도청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를 경험하면서 저 사람들하고 녹색당하고 함께라면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죠. 질문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질문은 이제 순정님과 강정의 인연에 관한 것이었는데 또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강정을 알리는 자리는 없다 보니까 요즘에 강정 소식도 궁금한데요. 강정에 살고 계시는 혜영님 한번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이런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올해 10월부터 11월 동안에 강정 평화 활동과 행진을 진행했었는데 모르셨죠? 저희가 제주에서 시작해서 군산, 평택, 용산, 춘천, 부산, 소성리를 갔다 왔어요. 그 지역들이 지금 기지가 있거나 혹은 기지가 있었는데 반환이 됐거나 반환 중인 곳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 그렇게 움직였냐면 강정에만 있다 보니까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제주의 군사 기지화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정의 문제로만 이야기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생겼어요. 이 제주에 군사 기지가 있는 것이 해군 기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레이더 기지도 있고 제2공항이 아직 들어오지 못했지만 공군 기지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제주의 군사 기지화와 더불어서 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연대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서 행진을 다녀왔고요. 저희는 2016년도에 이제 제주 강정의 해군 기지가 준공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마을 안에서 이 기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함께 어떤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연습하고 실험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강정의 이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을회와 해군은 이제 상생 협약을 맺어서 공동체 회복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0억 가까이의 어떤 예산이 떨어져서 이제 일이 슬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기지가 확장되려는 어떤 가능성들이 조금씩 생겨서 저희가 최근에 맷뿌리 그 강정천 앞에 내각이 있는 맷뿌리에 해군 기지가 이제 확장되는 공사들도 저지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해군기지가 지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고 또 제주도 전체가 기지화되는 것들이 지금 또 제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순정님이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 제주의 현실을 또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또 순정님께 또 드리는 질문인데 정말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혹시 활동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힘들었지만 이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거는 나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갱년기가 이제 오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제가 도지사 후보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조언도 해주셨어요. 너 나이는 하던 일을 계속할 나이지 새로운 걸 시작할 나이는 아니다 라면서.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만큼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노래세상원의 그 친구들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한 걸 실천으로 좀 표현하면서 세상을 좀 바꿔내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녹색당원들 이제 한 달여 이제 당원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좀 이 에너지로 이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내디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여기가 지금 뭐 녹색당원들 분들께 이 영상도 나갈 거고 그럴 건데 저는 정말 필요합니다. 저의 이 에너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와 이런 바람들을 한번은 이 제주 사회에서 꼭 그 세상을 바꾸는데 이 힘을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해요. 코로나니 뭐니 제가 2019년 2월에 녹색당 가입했는데 이제 가까이에서 만나 뵙는 녹색당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도 좀 되게 많이 떨렸던 부분은 노래는 하나도 안 떨렸는데 당원분들께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갈 만한가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될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행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당원분들과의 그 가까워지는 계기들을 하나하나 마련하면서 2022년 우리의 도전이 조금 더 우리에게도 즐겁고 그리고 제주 사회에도 더 큰 울림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또 까먹었어요? 네, 까먹으셨지만 또 잘 답해 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부순정의 길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시작한 지 53분 정도 돼가는데요. 세 분 아니고 두 분께만 여쭙겠습니다. 이제 도형님과 혜영님에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좀 추상적인 질문이죠. 네, 그래도 뭐 앞으로는 강정을 일상에서 이렇게 알리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부순정을 이런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요. 한마디씩 들려주세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순정 씨가 이렇게 큰 도전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좀 너무 크게 좀 허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응원을 합니다. 어쨌든 누구든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당황했는데 어쨌든 다시인가 뭔가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저도 힘이 될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게 노력을 하겠고요.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오늘 좀 말씀을 잘하시는 분을 여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렇게 부담될 줄은 몰랐습니다.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부담이 돼가지고 예. 일단 짧게 그냥 저는 마무리할게요. 우리 이 활동가님들 하신 거 저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못 하니까 저는 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활동가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맨 앞장서서 가시는 분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순정 씨를 비롯해서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언니랑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부순정이 왜 이 도지사 후보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2012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2시간씩 제주시에서 그 책상을 펴놓고 마이크를 들고 강정과 제주의 미래 그리고 4.3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또 순정 언니 같은 경우는 강정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가 뭔지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겉으로만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에 핵잠수함이 들어왔으면 그게 왜 문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조근조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주시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강정의 소식이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언니가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싶어 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 해군기지가 지어지고 혹은 지어지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그리고 조카들의 삶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삶의 제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다는 것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부순정의 삶에 그리고 부순정 주변의 삶에 해군기지가 있음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 근데 때로는 이 순정 언니의 말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기분이 나쁘고 혹은 상처를 받고 혹은 너무 정확해서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정을 또 제2공항을 막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도지사 후보에 나온 게 되게 제주에 제가 지금 이제 9년째 살고 있는데 많이 보고 있지만 아는 지인이 이제 도지사 후보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또 출마의 변을 또 읽으니까 되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저희가 거리 홍보하면서 순정 언니가 뭔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활동가인 저는 쉽게 정치로 뛰어들기 주저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제주의 미래와 현재를 함께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지사 후보로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제2공항 예산이 철회되지 않았고 다시 책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이 굉장히 또 지치고 어려울 텐데 부순정이 도지사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제주의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미래는 제가 잘 계획해 볼 테니
네, 이런 부순정이 왜 이 도지사 후보로 제주 녹색당의 도지사 후보로 나서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성실하고 자기가 하는 말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누구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서 우리를 대변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정 친구들로 함께 이야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언니를 응원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시간을 딱 맞춰서 1시간에 정말로 9에서 0이 바뀌는 시간에 끝내주셨어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드릴 광고 말씀이 있는데 저희 이제 이 영상도 우리 동생이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 말 제대로 어머머 세상에. 저희가 이제 금요일부터 녹색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권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부순정을 도지사 후보로 만들어도 좋겠냐 찬성 반대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에 많이 응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또 연장되면 문자 발송 비용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왕 고민하는 것 더 좀 찐하게 좀 제대로 고민해 보시고 그냥 난 뭐 당비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제주의 미래를 좀 새롭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리고 그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5일 동안 투표는 진행되게 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앉을까요? 네. 네, 제가 자꾸 순서를 까먹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순정님께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 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관객석에 계시면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또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말 한마디도 좋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응원의 한마디 하고 싶어서 순정님을 본 지 한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천막촌에서 봤는데 그런 분이 도지사 후보 나간다니까 기분이 조금 그렇네요. 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되게 설레고 막 그래요. 되게 내 지인도 도지사 후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뭐 출마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순정님을 많이 욕할까봐 그걸로 순정님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있겠죠. 근데 우리처럼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지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옆에 한 분 더. 네. 우선은 뭐 보통 이게 사적인 자리에는 제가 막 순정님한테 순정님 안 하고 순정 하는데 제가 지켜본 4, 5년 순정은 본인의 말을 본인이 뱉은 것은 꼭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아까 혜영님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어서 순정님이 도지사 후보가 되겠다고 말을 했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물론 건웅님 말씀처럼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순정님이 무엇을 하든 간에 본인의 건강을 반드시 지키면서 해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 우리가 돈이 많은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 공동 운영위원장님 긍정의 아이콘 재홍님이 늘 말씀하시죠. 돈 걱정은 하지 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내려고 하는데 늘 응원하고 그 뒤에 지켜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도 두 분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애월 유수함을 사는 유일석이랍니다. 서길리 사시죠? 같이 갑시다, 같이.
우리 순정 씨하고는 제가 반대 투쟁에 공항에서부터 도청, 시청 제 나름대로 운동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제 도지사 후보님 돼가지고 나온다는 그 말 듣고 참 반가웠고, 제가 원했던 반대 운동파 여성인데 정말로 제주도를 사랑하니까 그랬겠죠.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사는 마을, 제주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돼가지고. 이 마스크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 자, 몸 건강하시고 대주 도민들이 바라는 꼭 후보자가 돼가지고 도지사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파이팅! 이렇게 뭐 서명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서명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퇴근을 하고 어제 오전에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고 그 순정 씨 그 대학 후배 한 분이 저 이제 같은 회사에 다녀요. 그분한테 제가 이제 그 부순정님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갖고 오늘 이제 7시에 콘서트 하시는데 하고 이제 그거를 웹잡으로 줬더니 역시 멋지다 이러면서 옛날부터 똑부러지고 노래도 잘하고 막 이렇게 그 나름 그 선배에 대한 그 기억이 아주 뭘 해도 잘할 거라는 이런 믿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9년도에 순정님을 알은 것 같은데 매주 저렇게 시청해서 그 저는 이제 그 뭐 사진이나 우리 이제 활동하시는 녹색당 그 운영위원회 이제 그 보면 어떻게 매주 저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는 이제 건강, 책임감, 또 그 자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도지사 후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반가우면서 또 좀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우리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건강하면서 우리 또 나 혼자 제가 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염려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우리 또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항상 그 시간 될 때마다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안자님을 뵙고 더 큰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 안자님이 이번에 민중대회 무대에서 그 몸짓 하시는 거 보셨죠? 우리 안자님 무릎도 아프시고 맨날 침 맞으러 다니시는데 매일매일 연습하시거든요. 저보다 사실은 안자님을 보고 저는 더 크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안자님을 뵙고 뵀어요. 그리고 그 문자도 사실은 원래 직접 서명받고 싶었는데 안자님께는 꼭 그 부순정을 도지사 후보로 추천합니다라는 문자 받고 싶었던 거는 안자님에게 저한테 안자님도 되게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꼭 응원받고 싶어서 그 문자 받았었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네 분의 응원의 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조언과 염려, 건강을 잃지 말 것, 돈 걱정은 하지 말 것,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곁에 있고 정말 많다는 것, 함께 정말로 부순정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도 응원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제가 이후 일정을 아까 순정님이 이야기하셨긴 했지만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이 제주녹색당 부순정 도지사 후보의 내일까지가 제주녹색당 부순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17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1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
그 제주녹색당 당권자의 온라인 전자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당원들 그리고 아마 영상으로 지켜보실 당원들은 꼭 이 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이 선거에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후보자는 당권자 과반 이상의 참여 그리고 과반 이상의 찬성 득표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주녹색당의 시간을 결정하는 이 투표에 반드시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정님 함께 하시면서 노래도 정말 오랜만에 하셨고 그리고 그 본인의 이야기도 사실은 출마해변에서도 밝히셨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신 거는 또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 전까지 저는 진짜 벌벌 떨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 후보로 나간다는 것이 사람들이 완주할 거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저를 되게 나는 정말 앞으로 열심히 잘 하고는 싶은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을 만들어줬었는데 근데 오늘 막상 이 무대에 서고 그리고 저 자신이 말을 내뱉고 저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좀 더 굳어지는 자리가 되었어요. 가장 보통의 선거를 하고 싶다는 말 출마해변에도 썼습니다마는 많은 제주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보여 어떡하지 막 고민을 혼자서도 많이 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 길이 바로 정치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도전하는 자세로 그리고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무릎에 힘이 팍 들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마무리. 네,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